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할로윈이죠. 그래갖고 학생들도 기분이 업돼 있고 저 역시 기분이 업돼 있고 뭔가 이런 한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사립학교를 갈지 공립학교를 갈지 고민을 하신다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캐나다는 이제 공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는 각 지역별로 아니면 각 주별로 school district 있죠. school board. 거기에서 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주의 교육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그게 공식 사립학교로 되는 거죠. 그래서 공립학교를 보면요. 만약에 시민권자라면은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 내고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내셔널 학생이라면 수업료를 내야 되죠. 이 학교는 9월에 1학기를 시작하고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1월에 2학기가 시작되고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월에 2학기가 시작됩니다. 인터내셔널 학생인 경우에는 1학기 아니면 2학기에 모두 입학이 가능하고요. 사립학교는 아까 그랬죠. 교육부에서 각 주의 교육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은 정식 사립학교로 인정을 받는데요. 그 학교는 명문 사립학교가 있고요. 그냥 일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보통 카톨릭이나 기독교의 재단을 두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요. 학교에 따라서 남녀 공학인 경우가 있고 남자 학교가 있고 아니면 그냥 여 학교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입학을 하려 하면 그 입학 기준이 공립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에서 3년간의 성적을 가지고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70점 이상이면은 아무 큰 무리 없이 입학할 수가 있고요. 사립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도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인터뷰도 보고 또한 학생의 성적도 당연히 보겠죠. 명문 학교는 훨씬 더 입학 조건이 더 까다롭고요. 일반 사립학교는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학비를 볼게요. 학비는 1년에 공립 같은 경우에는 10,000불에서 14,000불 정도 되고요. 사립학교는 20,000불에서 30,000불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사립이 더 비싸겠죠. 학생 수를 보면요. 공립학교는 20명에서 25명, 많으면 30명까지도 되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20명 정도 한 학급에 학생이 들어갑니다. 언제 그러면 입학을 하냐? 공립 같은 경우에는 9월이나 1월 보통 그렇게 입학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school district에 따라서 다르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입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시 입학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지원을 하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지원을 굉장히 빨리 해요. 그래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전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전에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입학시험이 있는 사립학교다. 그런 경우에는 1년 전에 지원을 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내셔널 학생이기 때문에 다행히 ELL 수업이 있겠죠. ELL 수업은 옛날에는 ESL 수업이었죠. 영어. 근데 요 ESL 수업이 인종차별적인 언어다, 인종차별적인 어휘다 해서 ELL로 바뀌었습니다. English Language Learner. ESL은 English Second Learner죠. 근데 Second Learner라는 게 Second이라는 게 인종차별로 들어간다 해서 ELL로 바뀌었고 그 ELL 수업이 공립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다 학교에서 제공을 하죠. 하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ELL 수업이 제공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ELL 수업이 있습니다. 학교에 카운셀러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하는 카운셀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온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사립학교는 대부분의 그 한국말을 하는 카운셀러가 있죠. 왜냐면 이것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회사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각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카운셀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러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에는 보통 한 학교에 한 명이 있고요. 사립학교에 같은 경우는 더 많겠죠. 보통 그래서 사립학교는 한 40명에서 50명당 카운셀러가 한 명이 있어요. 숙소를 한번 봅시다. 보통 공립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홈스테이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친척분이 있는 사람은 친척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친척집은 보통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결국에는 그 가족 싸움으로 번지죠. 그래서 친척집은 되도록이면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사립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가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도 하죠. 하지만은 하나 더 좋은 점이 있다면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거주할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립학교는 보통 캐네디언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BC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밴쿠버. 보통 동양 학생이 많아요. 중국인이라든지 한국인 그런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보통 사립학교에 많고요. 캐네디언들은 사립학교 잘 안 가고 공립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문대학교에 가는 그 확률이 더 많죠. 명문학교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사립학교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 대학교는 점수로만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자기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점수만 높다고 꼭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입시하고는 많이 달라요. 오늘은 이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점을 큰 틀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대한 차이를 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명문 사립학교는 그럼 어디인가 그것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See you next time.